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발표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참여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기간 규정 강화를 추진합니다. 뉴욕시가 만 3세 아동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홍콩행 운행을 20일까지 중단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심야 시간에 일하는 직장인을 위해 전철역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유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어제 연방 상원에서 최종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인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를 각각 표결에 붙인 결과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8표 대 반대 52표, 업무 방해 혐의는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각각 기각됐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표가 필요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의석 구조상 탄핵이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고 공화당 소속 민 롬니 상원의원만 유일하게 이탈표를 행사했습니다. 롬니 의원은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졌고 의회 방해에는 반대했습니다. 이로써 1998년 빌 클린턴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탄핵 리스크를 털어내고 재선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최근 중국을 다녀온 2명의 증세가 의심돼 연방통제질병예방센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명은 현재 병원에 격리돼 치료 중에 있고 다른 1명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입원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이날 2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1명은 최근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명 더 늘어 총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스콘신주에 거주하는 환자로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주에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입원해 있던 35세 남성은 치료를 끝내고 처음으로 퇴원했습니다. 아직 백신은 개발 중에 있어 에볼라 치료제로 쓰이는 렘데시비르를 썼는데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에 대한 시행 세칙이 발표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오는 24일부터 일리노이를 제외한 미 전역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규정에 따르면 신청자들은 오는 24일부터 자신의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20여 쪽 분량의 자급자족 증명서인 I-94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급자족 증명서는 오는 2020년 2월 24일 이후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비현금성 공적부조를 신청 또는 승인받은 적이 있을 시 이 사항을 이민국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이민자 취업 비자 청원서와 갱신민 연장 신청서는 체류 신분 연장이나 변경 시 최초 비자 신청 후 공적 부조를 받았는지 여부 사항도 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하고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똑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예상 의료 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 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됐습니다. 이민국은 이를 기준으로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해 심사하게 됩니다. 단 8,100달러의 공적 부조 채권을 구입하면 신청자의 영주권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비이민 비자 취업 비자 신청, 영주권 신청인 신분 조정 신청, 비자 변경 신청,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 스폰서의 재정 보증서, 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 등 총 12건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유권자 등록 독려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등 한인사회 단체들과 이진필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재외선거, 사전투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현재 뉴욕 일원에 등록된 사전투표 신고자는 5,900명으로 전체 한인 동포의 3.7%에 달해 굉장히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석한 한인 단체장들은 재외동포의 투표권은 한국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꼭 투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를 하시기를 바라며, 다만 그 권리를 행사를 하시려면은 2월 15일까지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등록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4월 재외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껏 순회 접수는 한인단체들의 모임과 교회를 방문해 총 29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순회 접수를 할 경우 여권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미비된 신고 신청이 많아 남은 10일 동안 이를 보완하고 광고를 통해 독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계신 저희 국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고 그 결과 투표율이 높게 나타날 때 비로소 국내 정치권에서도 어떤 동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논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국민분들이 투표에 참여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 여권 번호와 기본적인 정보만 등록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록이 어려운 경우 뉴욕 총영사관 6층 민원실로 와서 직접 신고 신청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코네티컷, 필라델피아 등 5곳의 한인회에도 양식이 배치돼 있어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뉴욕 공관으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사진을 찍어 우편 메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남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의무이고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하길 기대해봅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이민자 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정책들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규정 강화에 나섭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유학생들의 입학 허가서에 합법 체류를 표시하는 스탬프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민국의 별도의 승인 없이도 유학생이 스탬프를 한번 받으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합법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없애겠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새 규정은 유학생들이 체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 유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추가로 이민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학업이 예상보다 지체됐을 경우에도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유학생들은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1,500의 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민국 측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유학생 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제공하는 3K4O를 확대 실시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처드 카란자 교육감은 2020에서 21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3K4O 해당 학군에 2개 학군을 추가해 총 16개 학군에서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추가되는 학군은 1학군에 해당하는 맨해튼 차이나타운,
이스트 빌리지, 로어 이스트 사이드, 14학군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입니다. 또 12학군과 29학군 지역도 2018년에 예정된 대로 3K가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확장으로 총 26,000명의 학생이 추가로 무상 프리킨더가든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K 입학 신청의 마감일은 4월 24일이며 3K 입학 신청은 3월 16일에 마감입니다. 항공사들이 중국 본토에 이어 홍콩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도 20일까지 홍콩행 비행기를 모두 중단합니다. 이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에서도 신종 코로나 인해 숨진 환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며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홍콩행 운항을 20일까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달라스와 홍콩을 잇는 아메리칸 항공 비행기 편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귀국하는 항공편을 끝으로 20일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앞서 다음 달 27일까지 중국 본토와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여기에 홍콩까지 운항 중단 지역에 포함시킨 상황입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심야 시간에 일하는 직장인을 위해 전철역까지 교통편을 제공하는 레이트 시프트 프로그램을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전철을 이용하는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을 대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이트 시프트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전철역에서 0.5마일 이상 떨어지고 버스 운행이 제한적인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우버나 리프트 등의 운수회사 중 한 곳을 선정해 협력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뉴욕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경찰은 브롱스 주유소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3명의 강도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23일, 9월 26일, 그리고 12월 9일 이른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3차례 사람들에게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총 600불에 달하는 돈을 빼앗아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이들에 관해 아는 정보가 있으면 제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엣지워러와 노스알링턴 지역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에서 관견병 균이 발견됐습니다. 엣지워러에서는 고양이에서 균이 발견됐고 노스알링턴에서는 너구리에서 균이 확인돼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생동물을 발견할 경우 가까이 하지 말 것과 로컬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야생동물이 핥히거나 물면 즉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페가수스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크게 파손됐습니다. 여객기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러졌고 적어도 120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1명과 조종사 승무원 6명 등 총 177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객과 조종사 중에 한국인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당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들판에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을 대체할 자리에 한인 헤일리 김 씨가 출마했습니다. 헤일리 김 씨는 현재 헌터 칼리지 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지역 활동가 브렌트 오리얼이 뉴욕자의 자녀들을 위한 걸스카우트 연맹 공동 설립자 지젤 버지스와 경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출마한 26선거구는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시티, 아스토리아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보험그룹이 오랫동안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질병이나 증상 치료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롱텀 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3일 오전 11시부터 퀸즈 플러싱에 있는 KCS 시니어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다양한 플랜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가입 등록 기간에 마감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관해 KCS 공공보건부가 건강보험 상담을 진행합니다. 베이사이드, 퀸즈와 맨하튼에 건강보험 상담과 신청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별한 등록 자격을 가지지 않은 한 신청 기간이 지나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 어린이 보험과 에센셜 플랜 등록은 1년 내내 진행됩니다. 동시대 한국 사진 예술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진, 지금은 전시가 맨하탄 첼시에 있는 KMP 갤러리에서 6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인 이번 전시에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기현, 김예랑 등 사진작가 13명이 참여합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아 뉴저지 한인회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도 큽니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지난해 연말 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손한익 회장과 뉴저지 한인회 사무총장 존 벨을 모시고 뉴저지 한인회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지난해 취임 이후 미국 내 소수 이민자 단체들과 연대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셨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주류 사회나 또 주류 언론에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타민족과 잘 화합하고 하모니를 잘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타민족과의 화합, 연합하는 그러한 행사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한다면 좋겠는데 그 방안으로서 5월 정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 달이 있습니다. 그때 기회가 되면은 다른 인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러한 우리 이웃 에이시안 형제분들을 많이 초청해서 비슷한 문화지만 서로 공유하고 또 우리 한인들의 좋은 문화 콘텐츠를 그들에게 선보이고 또 우리의 음식과 음악과 문화 또 그들의 문화를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러한 장을 만들고 싶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추석맞이도 다가옵니다마는 그때 축구 같은 체육 행사를 우리가 리그전을 만들어서 에이시안 아메리칸뿐만 아니라 뉴저지 전체 다른 민족들도 희망하는 민족을 초대해서 리그전을 함으로 해서 널리 한민족의 그 위상과 정치적인 권익 신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민 세대 단절 현상일 것 같아요. 새롭게 이민을 오시는 한인 세대와 소통을 늘려가기 위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2세들과 1세들의 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 또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부분의 이해가 자꾸 멀어지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통 분모는 바로 그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끼리 마침 우리가 3.1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몹으로 예술 작품화해서 대규모의 퍼포먼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10분 기억하기 좋게 3.1절이니까 3시 10분에 현재로 생각하는 장소는 팔팍에 있는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한 3개 블락을 차지해서 약 한 1,000명에서 수천 명이 함께 3.1 운동에 대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2세들에게 3.1절 운동이 뭐였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같이 동참케 해서 각각의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3.1절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KBTV 시청자분들 중에 2세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So, in fact, it is not yesterday, but today, that the generational gap is getting further apart. The KANJ,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Jersey, will first elect a Korean representative for each generation to expand the meeting and opportunities
to form a more naturally evolving generational force. In addition, we will focus on the common denominator of Korean people through events that promote identity as Koreans. The first event is the preparation of the 101st annual March 1st movement. This year we will reenact the March 1st movement of our ancestors held by Yoon Kwan-sun and his fellow companions back in 1990. We're planning this event to be held in Palisades Park on Broad Avenue at 3:10 p.m. to, a little easier to remember, since it's March 10th. This event will be held in the form of a flash mob. Okay. We will promote various organizations and groups and other groups. The event will be made available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YouTube to show the unified image and identity of the Korean Americans of New Jersey. Moreover, since this historical event is an important event, it can instill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to the coming generations. We encourage as many Koreans to participate, both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d of course, we would like to invite all YouTubers to participate, and especially the Korean American youth of today, to take part and join us to show support and the indomitable spirit that is so prevalent to the Korean people. 네, 마지막으로 뉴저지 한인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 후세들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민족임을 명심하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한편 앞으로 100년 동안 가장 복받은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는 자랑스러운 한인들의 단합된 모습으로 한인들과 더욱 가까이 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한인회의 다양한 지역별, 세대별, 기능별 한인회장 선출 등의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주셔서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3일 그 플래시몹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에는 지난해 연말 29대 뉴저지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손한익 회장과 뉴저지 한인회 사무총장 존 배를 모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